그날 밤이었어요. 시계가 11시를 막 넘겼을 때였죠.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 옆 작은 방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젊을 때 남편이랑 찍었던 흑백 사진, 시장 좌판에서 장사하던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부산 광안리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아파트에 처음 들어오던 날의 사진이었죠.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딸과 사위, 그리고 고3 손녀 민지가 TV를 보며 떠드는 소리. 아빠, 진짜 미국 가는 거 확정이야? 그럼 이번에 제대로 다녀와야지. 십몇 년 만에 가족 해외여행 아니냐? 그냥 보기엔 평범한 대화였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나를 깨워버렸죠. 근데 엄마 외할머니는 언제 따로 빼낼 거야? 손녀 목소리였어요. 장난스러운 톤인데 단어가 이상했어요. 빼낸다니. 조용히 해. 딸이 낮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행 다녀오고 나서 정리할 거야. 그때 얘기했잖아. 그럼 그때 그 말 진짜야? 집 팔리면 나 그 차 사주는 거? 응. 이 집만 정리되면 민지 너 대학도 걱정 없고 차도 한 대 사줄 수 있지. 나는 숨을 멈췄어요. 정리. 그들이 말하는 정리가 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딸이 자꾸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지 않아? 엄마 나이엔 혼자 계시기 위험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니까. 혹시 병원에 한번 같이 가볼까?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머리도 맑고 장 보러 가면 계산도 똑바로 하고 버스도 잘 타고 다니고. 근데 그날 이후로 딸은 사위와 귓속말을 자주 했고 손녀는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서 이 집을 자기 미래처럼 말했죠. 엄마,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된다니까. 요양시설 알아보자. 요즘 시설 좋대. 사위의 말투는 항상 점잖았지만 눈빛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경찰인 딸 은주는 말끝마다 법적으로 서류상으로라는 말을 붙였고요. 엄마, 요양원 들어가시면 우리가 대신 재산 관리해 줄게. 요즘 세상에 사기꾼도 많고 엄마 같은 어르신들 노리는 사건 많아. 나보고 사기당할까 걱정된대요. 웃기죠. 정작 나를 노리고 있던 게 내 가족이었는데 그날 밤 손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내 가슴을 갈랐어요. 그럼 여행 갔다 와서 바로 보호자 동의서 넣는 거야? 응. 서류는 내가 알아볼게. 엄마가 경찰이잖아. 이런 건 잘 알지. 나는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떨어뜨렸어요. 남편이랑 둘이 시장에서 떡볶이 팔던 시절. 비 오는 날에도 우비 쓰고 새벽 시장 나가서 장사하고 쓰러지듯 잠들던 29의 나. 25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애기 안고 울면서도 은주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렇게 약속했던 날들. 20살 은주를 대학 보내려고 새벽 청소, 식당 뒷주방, 마트 시식 코너까지 뛰어다니며 모았던 돈. 그 돈으로 남편이랑 약속했던 바다가 보이는 집을 결국 혼자 힘으로 샀어요. 그게 지금 이 집이에요. 내 40년 인생의 결과물이자 나 스스로에 대한 증명이죠. 그 집을 내 딸과 사위, 손녀가 언젠가는 우리 거라고 웃으며 계산하고 있더군요.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당하지 않겠다고. 내 인생 끝을 남의 욕심에 던져주지 않겠다고.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깐만요. 이야기가 계속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다음부터 진짜가 시작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미역국, 계란말이, 멸치볶음. 사위가 말했죠. 어머니, 요즘 밤에 잘 주무세요? 어제도 새벽까지 안 주무시던데. 생각 좀 하느라.
그러니까요. 걱정돼서요. 은주랑 얘기했는데 한번 검사 받아보시면 좋겠다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검사. 딸 은주가 잠시 당황한 얼굴이 되더니 금방 되찾더군요. 그래, 엄마. 잘 생각했어. 이게 다 엄마 위해서야. 그날 오후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저희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연도까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함께 오신 분은 누구신가요? 나는 정확히 답했어요. 부산 수영구 2024년 9월 3일. 딸이고 현직 경찰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인지 기능은 매우 정상이십니다. 그때 옆에서 딸이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집에서는 좀 다르세요. 같은 말 반복하시고 가끔 집 비밀번호도 잊어버리시고. 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낯선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죠. 의사는 우리 둘 눈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은 괜찮으신데 혹시 보호자분이 걱정되시면 추가 검사나 추적 관찰을 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상태로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은주의 입술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 말 없었죠. 대신 그날 밤 내 방 문 앞에서 은주와 사위가 속삭였어요. 이대로는 안 돼. 다른 방법 생각해야겠다. 일단 여행부터 다녀오자. 돌아와서 서류 정리하면 되지. 엄마 멘트 조금만 더 기록해두면 돼. 그 말을 듣고 나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진심은 애초에 없었구나. 엄마가 아니라 30평대 바다뷰만 보였구나.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나는 멍청한 척 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일부러 한 번 더 묻고 카드를 어디에 뒀더라. 아이 참하며 머리를 극적이고. 은주는 뭔가를 열심히 메모했죠. 사위도 슬쩍슬쩍 내 반응을 확인했어요. 좋아. 적어도 내가 있는 척한 것들은 나중에 내 죄책감으로 남겠지. 여행 출발 사흘 전 은주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음 주에 미국 다녀올게. 8일 일정이야. 그래, 젊을 때 많이 다녀. 나는 TV로 볼게. 장모님 혼자 계실 수 있겠어? 사위가 물었죠. 그럼, 문제 없어. 걱정 마. 그들은 안심한 눈치였어요. 내가 아직도 자기들이 짜놓은 판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행 전날 밤,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은주야, 왜 엄마? 혹시 말이지 엄마가 없으면 너희 사는데 좀 편해지냐? 은주 얼굴이 굳었어요. 사위는 눈치를 봤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야. 나는 웃었어요. 그래. 엄마가 이상한 소리 했네. 얼른 자라. 내일 비행기 타야지. 그날 새벽 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놨던 서류를 꺼냈어요. 집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그리고 한 장의 명함. 법무사 박은호. 내가 혼자 이 집을 사면서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 후로 몇 번이나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했던 법무사 전화를 한 번에 받았어요. 선생님, 저 이정순인데요. 집 정리합시다. 지금이요? 네. 가족이 여행 떠나는 동안 처리하고 싶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사정이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다만 어르신 본인 의사로 온전히 판단하신 상태에서 진행되는 걸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 기록 확실히 남겨주세요. 여행 첫날 아침, 은주, 사위, 민지는 공항으로 향했고 나는 그들을 문 앞까지 배웅하며 웃었어요. 잘 다녀와라. 사진 많이 찍어오고.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이제 내 차례다. 그날 오후 법무사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나는 내 이름, 내 의지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주시려는 게 아니라 매각이시죠? 네. 전부 정리할 겁니다. 따님 동의는 제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제 인생의 결과고요. 누구 동의도 필요 없어요. 이틀 뒤 계약 성사. 바다 보이는 내 집은 새 주인을 맡게 되었어요. 대금은 내 단독 계좌로 들어갔고 나는 그중 일부로 조용한 근교의 작은 빌라를 계약했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짜리 낡은 건물이지만 햇살 잘 들고 시장이 가깝고 사람 냄새 나는 동네. 내가 살 집. 이사 트럭이 왔을 때 집안에서 가져나온 건 많지 않았어요. 남편 사진, 내가 직접 깎은 나무도마, 이불 2채, 옷 몇 벌, 작은 밥솥 하나. 어르신, 이게 다예요? 응. 욕심 부릴 나이는 지났지. 나는 마지막으로 텅 빈 거실에서 바다를 한번 바라봤어요. 여기까지야. 수고했다, 정순아. 며칠 뒤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차 때문에 그쪽은 새벽이었을 거예요. 엄마,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물어보더군요.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있어. 이거 뭐야? 아, 거기 새 집 주인이겠지.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잖아. 아니, 내 집이었지. 그래서 내가 팔았어. 엄마가 혼자 동의도 없이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왜 상의를 해야 하니? 은주야, 내 월급이 한 푼이라도 들어간 집이니? 잠시 침묵. 뒤에서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가족인데. 가족이라. 나는 피식 웃었어요. 요양원 보낼 생각하면서 저쪽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덧붙였어요. 은주야, 내가 경찰이잖아. 법 잘 알지. 정신 멀쩡한 노인이 자기 집 파는 거 불법인가? 엄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엄마 걱정해서. 거짓말은 신고 대상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수십 통의 전화 메시지. 엄마, 우리 오해였어. 감정적으로 그랬던 거야. 돌아와.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안 받았어요. 나를 내치려던 사람들이 이제 갈 곳이 없다며 울기 시작했죠. 손녀 민지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미안해. 그냥 나도 따라 웃은 거였어. 그 아이 말은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한번 무너진 선은 다시 쉽게 지켜지지 않거든요. 지금 나는 새 동네 작은 빌라 2층에 삽니다. 아침이면 골목꽃 화분에 물을 주고 시장에 가서 혼자 먹을 만큼만 장을 보고 동네 할머니들과 벤치에 앉아 수다 떨고 가끔은 버스 타고 바다를 보러 갑니다. 이 집을 산 돈에서 새 집값 빼고 남은 돈은 내 노후와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 돌아올 사람을 위해 남겨둘 유산으로 나뉘었죠. 딸에게요? 아직 아니에요. 은주는 몇 번이나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엄마, 한 번만 얼굴 보자. 조금 더 있다 보자. 나는 내 마음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내 문을 열지 않을 생각이에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젊었을 때 엄마에게 무심했던 적이 있었나? 그 피가 흘러와서 내 아이에게서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 근데 곰곰이 떠올려 보면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어요. 그 차이가 나를 살린 거겠죠. 여러분, 바다는 멀리서 보면 항상 예뻐요. 하지만 물 안에 들어가 보면 조류도 세고 깊이도 다르고 방심하면 휩쓸려 가요.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겉으로 하는 말, 보여주는 효도, 그럴싸한 직업, 다 껍데기일 수 있어요. 진짜는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죠. 부모가 약해졌을 때,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누군가를 정리하자는 말이 쉽게 나올 때, 나는 이제 압니다. 나를 지킬 사람은 결국 나뿐이라는 걸.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나처럼 마음이 서늘해지는 분이 있다면 제 말 하나만 기억하세요. 눈치 보며 평생 모은 걸 남의 탐욕에 맡기지 마세요. 내가 해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 같은 노인네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게 해줍니다. 오늘 밤 부디 당신 마음만은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